자, 우리 이번 시간에 드디어 이제 홍수정의 펀드 상담실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아쉽게도.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제목을 이걸 잡았어요. 뭐냐면 내 가입한 펀드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나요? 투자 기간까지. 그겁니다. 많이들 궁금하시나요? 많이들 고민하셨어요? 예. 이번에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면 내가 정말 성공적인 목표 수익률을 잘 달성할 수 있는지 경기 상황이 때때로 바뀌어요. 서프라임 터지고 IMF 사태 발생하고 또 그 2011년 8월 갑자기 코스피가 막 깨져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따라서 야 이거 환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있어야 되나? 불입을 해야 되나? 갈아타야 되나?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시죠? 자, 이거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내 펀드 상품을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이러니까 뭐 굉장히 큰 게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별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뭐든지 원리는 간단한 데 있어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펀드 상품 고를 때 어땠어요?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상품에다 일목요연하게 그 기준을 갖고 다 선별할 수 있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께서 가죽옷도 있고, 그죠? 가죽옷 있어요, 집에. 그 다음에 울도 있고, 면바지도 있잖아요. 똑같이 취급하나요? 똑같이 관리하세요? 아니죠? 그거 세탁물 관리할 때 어때요? 가죽은 가죽의 성질에 맞게, 맞죠? 면은 면의 성질에 맞게. 마찬가지입니다. 펀드도요, 펀드 성질에 맞게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적 효과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펀드를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를 배울 건데, 죄송합니다. 이게요, 펀드를 더 이상 우리가 그 성질을 알자, 이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적립식, 매월 납입하는 적립식을 선택하는 순간 그 수익을 결정하는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수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효과를 알아야 내 펀드 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겠죠? 그래서 그 효과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께서 펀드를 이제 지금 이거예요.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상품 선별 다 됐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배를 띄웠는데 이제는 이거죠. 내가 매달 불입을 돈을 어떻게 낼 것인지 돈을 내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내는 방식 중에서 적립식입니다. 한 번에 내는 게 아니고 매월 불입할 때 이 두 가지 효과에 의해서 수익이 결정이 돼요.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첫 번째 효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많이 들어보셨죠? 발음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좀 바닥을 발라야 되는데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자, 매일 들었지만 별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이런 형태의 우리가 코스피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들어갈 때와 환매할 시점 똑같은데 가입하자마자 남들 다 수익 먹을 때 나만 가입하면 떨어져, 그죠? 네, 나만 가입하면 떨어져요. 자, 100에서 시작한 코스피가 내가 매월 납입하는 적립식을 선택했는데 그 다음 달은 75원이 됐고 50원이 됐고 그 다음 75원 다시 100원으로 종결을 줬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는 겁니다. 자, 거치를 볼까요? 만약에 한 번에 넣었다가 한 번에 찾았다면 수익률은 제로죠? 제자리죠. 오히려 뭐예요? 수수료면 깔리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내가 매달 한 주를 샀다 가정해볼게요. 100원일 때 한 주 샀고 75원일 때 한 주, 50원일 때 한 주, 75원일 때 다시 한 주. 그러면 어때요? 이때 산 거는 100원에 판매를 하면 25원을 우리가 수익을 얻었고 이때 판매한 거는 50원에 샀으니까 100원이 됐으니까 50원을 먹었네요. 마찬가지 25원 때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 주를 샀는데 이때 산 가격이 나중에 판매할 때 얼마나 가격차를 내는지 가격차를 먹는 방식으로 하면 수익률이요 무려 얼마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잘 모르겠죠. 당연히 맞추면 이상한 거죠. 자, 20%입니다. 이 20%는 가격 차에 의한 방식이라면 20% 수익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펀드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앞서갑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얘는 주식이 얼마든 한 주를 사잖아요. 근데 펀드는 반대입니다. 금액을 고정해요. 그래서 내가 매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월 펀드 10만 원 하면 그냥 10만 원 내잖아요. 요번에 삼성전자 주식이 50원 하니까 50원 내세요. 이거 안 하잖아요. 100원을 냈어요. 다음 달 75원 한대요. 그러면 난 100원을 줬잖아요. 그러면 몇 줄 살까요? 한 줄 더 사겠죠? 약 한 1.3 정도 살 거고, 그죠? 50원일 때는 당연히 두 줄 사겠죠? 100원 됐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1.3주. 즉 한마디로 주식이 떨어지건 올라가든 떨어지면 더 많이 사고 오르면 덜 사는, 한마디로 뭐예요? 주식의 수량을 갖고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의 좌수라고 하죠, 펀드에서는. 그래서 좌수 효과인데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내면은 좌수 효과에 의해서 몇 퍼센트 수익을 내냐면 33% 효과를 내요. 수익률을 33%. 요거는 좌수차죠.
쌀 때는 주식수를 더 사니까 이렇게 주식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면 33%.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좀 애매하죠, 둘이. 자, 이거에 대한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거죠. 자, 얘네가 100원일 때 70원 때 다 산 한 줄 과연 얼마 샀냐는 거예요. 평균 단가가 있겠죠? 평균 단가. 간단합니다. 100원, 70원, 50원, 70원, 100원 하면 다 합쳐서 내가 총 들어가면 여기 400원이에요. 400원에 몇 줄 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샀죠. 그래서 한 주당 80원의 가격으로 나는 산 거예요. 매입을 한 게죠. 평균꼴. 맞죠? 이 가격차는. 근데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는 틀려요. 아까처럼 주식 수를 조정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는 얼마냐면 들어간 비용은 계속 얘가 얼마든 100원을 냈잖아요. 100원. 그래서 500원이 내 돈이 들어왔어요. 들어간 돈 좀 더 크겠죠? 얘보다는. 하지만 주식수는요. 얘는 아까 5줄 샀잖아요. 얘는 6.7줄 사요. 그래서 74원당 주당 74원이라는 뭐예요? 주식의 매입 평균 단가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왜요? 보세요. 내가 한 주당 14원에 샀다는 거는 주식이 그 다음에 오르면 뭐예요? 더 먹는 거죠. 떨어지더라도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대비가 덜하죠. 얘는 80원에 산 거고 나 14원이니까 떨어지더라도 유리한 거고 오르면 더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네, 이게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예요. 매입 단가를 낮추는 거죠, 계속. 예. 그래서 우리가 적립식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혼동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시작 시점과 그죠? 내가 들어가는 코스피가 100이었는데 이거보다 무조건 높아야 돼. 판매할 때 그래야 수익이 나. 또 내가 들어간 시점이 100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낮은 시점에 찾으면 난 손실이다. 이런 거 많이 고민을 하세요. 즉 지금 코스피 2000이래. 야 이거 지금 펀드 시작하기 너무 높지 않냐? 이거? 이런 생각에서 안 들어가요. 자 보세요. 그거 아닙니다. 요거의 반대 경우도 한번 잠깐 봐볼게요. 그러면 스마일의 반대 형태 대머리산인데 이런 형태더라도 내가 가입 시점보다 하자마자 올랐어요. 주식이. 굉장히 좋아했죠?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복귀를 했어요. 이럴 때는 손실이 나요. 손실이. 적립식은. 거치는 제로지만 적립식이 뭐 완전히 팔방미인은 아니에요. 사실 그죠? 단점은 있죠. 자, 손실이 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들에도 아까처럼 한 주를 그냥 고정해서 사는 방식이면 마이너스 17%의 손실이 납니다. 근데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처럼 매입 단가를 낮춰서 구매하는 효과를 하면요. 마이너스 15%로 그 손실을 방어를 해줘요. 그러니까 수익을 먹을 때는 극대화, 손실을 할 때는 더 적극적 방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하나 더 연장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식시장이 언제 고점이고 저점인지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선택해야 돼요. 왜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100원에 시작했는데 100원 시작했잖아요. 시작 시점보다 더 낮은 주식이 낮은 시점에 환매를 했어. 손실이 날 것 같죠? 볼까요? 90원에 찾았다 가정해 볼게요. 90원. 손실이 날까요? 중간 형태 이런 형태라면 이거 수익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들어간 주가 시점에서 찾을 때 들어간 시점보다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어요. 저 더 올라 있어요. 쏘리. 더 올라가 있어요. 110원. 이러면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안 그래요. 손실입니다. 중간 과정이 이런 대머리산 형태라면. 저 뭐예요? 시작 시점과 종결 시점이 적립식에서는 결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근데 우리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의 주가에 연연하지 말고 적립식은 아무 때나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빨리 해서 자산 증식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자수 효과,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와 요거 두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또 하나의 효과가 있었어요. 아까 적립식을 선택하는 순간 수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 중에 하나가 또 기간 효과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간 효과 단순해요. 뭐냐면 우리가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투자 가정을 해볼게요. 3년 동안 투자를 하는데 처음에 적립을 하죠. 처음에 적립하니까 당연히 이때는 적립 효과가 우세하겠죠. 자, 이 기간 효과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3년 동안 불입하면서 어느 기간까지는 적립이 더 유리하고 우세하고 또 어느 기간까지 거치가 더 유리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적립 효과가 지배적 영향을 미치고 어느 순간부터는 거치 효과가 더 지배적 영향을 미쳐요. 수익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언제일까요? 그렇죠. 바로 나오시네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맞춤 중이네. 자, 어때요? 우리가 계속 뒀다 나가면 매월 부잖아요? 매월 부면 어때요? 수익이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달 부면 합쳐서 요만해지고 세 번째 달 누적이 되죠 계속.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전체 넣어야 될 돈보다 들어간 돈이 더 많아질 시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반을 넘어가는 구간이겠죠 무조건. 그럼 뭐에 이제 들어간 돈이 들어올 돈보다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얘가 느끼는 그 다음 달의 느낌은 어떨까요? 얘는 이미 목돈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 달에는 목돈을 한번 넣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그 다음 달 그대로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뭐예요? 적립효과에서 이제는 거치가 내 수익에 영향을 더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기간이 언제라는 겁니다. 그 기간. 그래서 기간 효과인데 우리가 대충 이렇죠. 뭐 60% 정도. 왜? 원래 반을 넘으면 되겠지만 그냥 통상 55% 60% 이때 그냥 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 자세한 이유는 내 기본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통상적으로 60% 전체 기간 3분의 2 이 정도부터 거치 효과가 그 전부터 유사하게 좀 더 나타났겠지만 이때부터 관리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60%를 잡은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냥. 자 그러면 어때요? 아 달았네요. 적립과 거치. 내가 투자 기간 동안 이 두 가지 성격 얼굴이 나타나서 수익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제 적립 때는 어때요? 적립이 유리한 쪽으로. 거치 때는요? 거치가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관리하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예. 자 그러면 언제 적립이 유리하고 어떤 패턴에서 어떤 코스피장에서 적립이 유리하고 어떤 코스피장에서는 더 거치가 유리한지 보자는 거죠. 뭐 우리가 다 들어봤을 건데 자 이거 지울게요. 자 들어봤을 건데 이런 거죠. 전체적인 강의의 흐름은 아시겠어요? 예, 이해되시죠? 예. 코스에버진 뭐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들어봤지만 자 이런 거죠. 주식의 장이요. 2007년 서브란처럼 계속 하락장, 그죠? 계속 하락장이 있었을 거고 2009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계속 상승장만 있었잖아요. 완만하게. 자 그러면 따져보자는 거죠. 만약에 주식의 장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완만한 상승만 있었다.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주식의 장이 시작을 했는데 계속 하락만 있었다. 이 두 가지 패턴을 분석해보자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합치면 아까처럼 스마일 형태 나오고 대머리 형태가 나오니까 각각 보자는 겁니다. 그죠? 자, 100에서 시작해서 주식이 100에서 시작해서 200으로 끝났어요. 또 하나는 200으로 시작해서 주식 들어갈 때 코스피가 200 시작해서 100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분석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때는 뭐가 더 유리할까요? 그렇죠. 거치가 유리하죠. 왜냐면 내가 100원을 얻는데 한 번에 뭐예요? 찾을 때 200이 되면 100% 먹잖아요. 맞죠? 만약에 적립이라면요? 매월 끌어서 넣겠죠? 끌어서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요게 는 거는 요만큼만 수익을 먹었을 거고 그 다음 달 요거는 이렇게 뭐예요? 계속 수익이 적어지는 구조죠?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거치가 더 우세. 그쵸? 적립보다. 자,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이때는요. 내가 200을 한 방에 200 코스피 200 할 때 한 방에 넣었어요. 근데 찾을 때 보니까 100인데 찾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죠. 50%. 엄청나게 많이 반토막난 거죠. 자, 이거를 한 번에 안 넣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월 정기로 갖다 볼게요. 어때요? 이달에 다음 달에 넣은 건 요만큼만 손실 났을 거고 그 다음 달에 넣은 거는 손실이 요만큼만. 어때요? 가면 갈수록 손실의 폭이 더 줄죠? 네, 마치 우리가 언덕길 내려갈 때 브레이크를 탁탁탁 잡는 것처럼 손실의 폭을 줄여 나갑니다. 적립수익을 유지하다는 거죠. 이때는 당연히 적립이 더 우세하죠. 거치보다. 자, 단하네요. 이 기간에 따라서 적립기간이 우세하게 나올 때는 적립이 유리한 쪽으로, 거치가 유리하게 나올 때는 거치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지 않아요? 자, 하나는 요 상승장에서는 거치가 우세하다는 거지 적립이 손실 보는 건 아니죠. 이거는 더 먹는 문제고 하락장에서 뭐예요? 내 원금 손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원금 까지는 거잖아요. 까지는 것 때문에 하락장에서 반드시 적립이 더 효과적이고 내 원금 손실을 더 줄이기 때문에 적립을 얘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거고요. 얘는 선택입니다. 더 먹으려면 거치로 가는 거고, 그렇죠? 덜 먹으려면 적립을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기간 효과에 의해서 적립기간이 나타나는 대략적인 한 요 구간 볼게요. 자, 요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기간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붑니다. 그죠? 계속 보여. 기분 좋게 계속 부다가 계속 상승할 때 기분 좋아서 계속 붙죠? 네. 이때는 뭐 적립든 거치든 다 먹는 거니까 붙죠? 기분 좋죠?
부은 것도 먹고 불 것도 먹고 그러니까 다 분단 말이죠. 꺾어졌어요. 꺾어지면 어느 정도 꺾어지다가 어때요? 이제 손실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계속 손실을 보고 계속 보여. 그죠? 장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막 올라갈지도 모르고 떨어지도 몰라. 아니면 끝까지 계속 갈 수도 있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처럼. 자, 계속 보여? 손실 나는데 계속 볼 거예요? 계속 보여?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러니까 어때요? 어느 기간 가다가는 안 보여. 안 보죠? 왜? 당연하죠.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거 완전히 뭐 침체기 같아. 막 느낌에. 그죠? 그러니까 전에 본 것도 까먹고 불 것도 까먹고 그럼 누가 뭐? 안 부지. 그렇지 않나요? 딱 우리가 이런 식의 패턴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때요? 이 기간이 전체 기간의 60% 해당되는 3분의 기간이 이하면 어때요? 적립이 더 우세한 쪽으로 가자. 그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적립은 어느 방향에서 더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하락장에서 더 탁월한 효과를 냈죠. 그럼 이때는 적립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이때도 보야 된다. 네, 보야 된다. 그게 맞죠. 맞죠? 간단합니다. 관리라는 거. 가지고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적립의 기간이 수익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이 구간에는 적립은 하락장에서 탁월한 반응력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셔야 돼요. 부셔야 돼요. 아직 기간 남았지 않습니까? 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하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자꾸만 이 시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이 시장에서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다시 주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잘 나갈 때도 그렇고 손실이 날 때도 그렇고 이 시장에서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우리 그 주식은요 한 나라의 경제 이 주식의 사이클 이렇게 순환하지 않습니까? 순환하잖아요. 우리 이거 다 배웠잖아요. 경기는 뭐예요? 회복기, 상승기, 그 다음에 최고 성장기, 그 다음 회복기, 침체기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경기가 이제 막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해요. 올라가려고 해요. 그럼 이때 대부분 뭐예요? 주식을 시작하는 용감한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더 완전한 회복이라는 걸 확인하고 주식을 하는 분도 계시죠. 우리 이럴 때 또 이런 얘기 듣지 않아요?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 수요가 충분히 따라오기 때문에 뭐예요? 원유도 이제는 올라가겠죠. 막 공장도 짓고 활발하게 돌아가니까. 자, 그런 다음에 쟁점이 오르면 어때요? 정점이 오르면 이때 채권으로 갈아타라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떨어지는 후퇴기는 어때요? 후퇴기 때는 점점 떨어지니까 이때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때 금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벌써 후퇴기가 된다면 이미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심리가 어렵죠. 그러면은 투자자금 다시 회수하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달러에 대한 강세죠. 그러니까 달러 쪽으로. 침체기 때, 완전 바닥 때 어때요? 이때 디플레이션 우려를 하죠. 이때 인플레이션, 이때 디플레이션. 그럼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부채를 빨리 줄여라. 그리고 어때요? 예금이나 돈이 최고다. 그 얘기를 하죠. 왜? 이때 2억인 아파트가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때 어때요? 1억이니까. 근데 부채는 1억 그대로 남은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부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이들 이렇게 봐요. 자, 우리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때는 주식을 탔다가 이때는 채권을 갈아타고 다시 이때 그만하면 나는 항상 수익이야. 그렇죠? 항상 수익이야. 때 부자 돼야죠. 그러면. 이거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거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만 한다고 해서 이걸 아냐. 이때를 한두 번을 맞출 수 있겠죠. 과연 가능할까요? 이 고점과 저점 때를. 그렇죠? 자, 이거는요. 이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 시장 상황을 예측하거나 이때를 보면서 자꾸 롤링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것이 관리 방법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한 펀드에서의 관리 방법은 아까 다시 넘어와서 이런 거죠. 하락기일 때도 60% 이하 기간에서는 내가 지금 돈 내는 방식이 적립식으로 선택한 순간에 60% 이하의 기간에서는 적립 효과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걔가 유리한 방향으로 납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2 기간이 넘으면 이미 어때요? 이때는 굉장히 커졌죠? 굉장히 커졌어요. 굉장히 커졌으니까 아까 대머리산 형태라, 그죠? 그 다음 아까 스마일 형태 같은 경우는 거치 기간에서 코스해볼 효과 없잖아요. 왜냐면 100에서 시작해서 100에 찾으면 똑같잖아요. 거치가 더 우세할 때는 찾는 시점의 주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목돈이 한 번에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매달 2년이 지난, 3년이라면 60%가 지난 2년이 지난 그 다음 달부터 매달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원금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손실이 나도. 근데 이때는 60%가 넘은 이 기간에서는 내가 관리를 안 해서 이게 수익이 엄청난 손실이 나잖아요. 이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워낙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매달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하면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것이냐. 어떤 걸? 시장 상황?
또 여기서도 시장 상황? 아니죠. 이미 내가 손실을 맛본 상황에서 끝도 없이 추락하는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되면 이제는 공포 상황이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기에 발을 담근 투자자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죠. 힘듭니다. 아주 어렵죠. 이성적으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미 내 돈 반토막 났는데. 안 됩니다. 저희가 말하는 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선을 갖고 왔죠. 그게 뭐였어요? 펀드 시작할 때 손실과 처음에 우리가 기간 선정하고 그 다음 한 게 뭐예요? 손실과 수익의 범위를 정했죠. 당신이 투자기 때문에 원금 손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손실 볼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허용할 수 있는 손실이 몇 프로입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나는 8% 정도는 내 원금 손실을 인정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또 그 대신에 나는 목표 수익률은요 한 40% 정도는 봐요. 3년 투자해서 나는 40% 가져갈게요. 라고 이거 시작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만들었고, 그쵸? 자, 이게 또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냐면 거치기 한 이유는 이걸 보세요. 이 기간 딱 자릅니다. 그냥 어떻게? 자, 이쯤 여기다 가져갈게요. 플러스 40%. 그쵸? 여기 아래로는요. 아래 쭉. 자, 마이너스 8%.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답니다. 왜? 왜냐면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거치 기간이니까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는 하되 기준은 뭘 따르라? 시장의 기준이 아닌 내가 만든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자, 2년이 끝났어요. 3분의 2가 기간이 끝났는데 이때 계속 뭐예요? 이 사이에 돌죠? 이 사이에 돌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불입입니다. 맞죠? 계속 불입이죠. 그러다가 어때요? 수익률이 40%에 다다랐어요. 자, 이러면 어떨까요? 다다랐어요. 어떻게 해요? 계속 보여? 남들 다 오른데 100% 오른데 이거 대통령 나와도 그래 다 오른데 어떻게 해요? 보여? 더 가요? 역시 한번 더 땡겨보자 이거예요? 그냥 레이스예요? 아니죠. 환매입니다. 나비 투자를 통해서 내가 이미 사전에 정한 40%라니까요. 환매를 하세요. 환매를 하시고 어떻게 해요? 끝내요? 아니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오케이? 이해되시죠?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달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하에서 보자는 거죠. 이 사이면 계속 가는 거고, 그죠? 이 사이면 계속 불입하다가 만약 이 사이에서 계속 놀다가 갔다. 그럼 3년 되면 뒤도 돌지 말고 환매죠. 환매. 왜? 내가 정한 레인지 안에 놀았잖아요. 그러면 그건 환매죠. 끝나고. 문제는 하한이죠. 하한일 때 점점점 마이너스가 생겼다가 마이너스 5%까지 갔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5%까지 갔어요. 남들은 다 침체기라 더 빠진대요. 야, 근데 그래서 점점점 이제 나가 떨어지고 있어. 나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5%라도 어떻게 돼요? 보여야죠. 왜? 마이너스 8%까지 허용할 수 있는 손실력을 가져갔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이너스 8% 다다르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환매? 아니죠. 환매하면 이때 환매해서 끝내면 손실이잖아요. 내가. 그거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적은 이 8%가 손실을 보세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8%가 다다른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원금 회복 전략으로 해야죠. 이제 원금 회복하는 전략으로 가야죠. 이제는 수익을 포기하고 원금 회복 전략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때 대비하기 위해서 대비한 상품이 있었어요. 포트폴리오 시간에 만든 상품 뭐예요? 주식시장이 계속 하방할 때 수익을 내는 구조의 상품들.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건 채권, 금, 그 다음 또 뭐였어요? 달러, 환율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거는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틀린 구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비한 상품으로 이제 뭐예요? 모두 다 갈아타는 겁니다. 판매를 해서 갈아타고 어때요?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불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8%에서 격차가 더 마이너스 10%, 12%, 20% 벌어질까요? 아니죠. 주식형 펀드라면 계속 마이너스 장이 연출될 때 갈아탔을 때는 이제 이게 점점점 이쪽으로 가깝게 되겠죠. 플러스 쪽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적어도 마이너스 8% 이상은 벌어지지 않겠죠. 남은 기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아마 원금 회복 이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나는 그 정도로 갔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시장 상황을 갔다면 우리 똑같습니다. 소브라이트처럼. 타이밍 못해서 못 빼고 억울해서 못 빼고 열받아서 못 빼고 이러다가 마이너스 60% 가서 지금 아까 중국 펀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펀드 관리 우리가 배웠어요. 간단하게 배웠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의외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시장 상황에서 기준을 잡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대로 펀드를 관리하고 또 하나 펀드에 대한 성질대로만 관리하자.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거 오늘 한번 배워봤습니다.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어요? 심플하죠? 네, 한번 사용해보세요. 굉장히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거로 마무리하고요. 여기서 못다한 깊은 얘기들이 있어요. 또 이 보면은 이 관리 방법에서 각 구간별로 잘라서 조금 더 수익률을 내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아주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기본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기본 강의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